이 나라는 내가 다 미살이다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먼저 이 영상에는 영화 마야광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셨거나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부자들이라는 걸출한 정치 스릴러를 만들었던 우미노 감독의 차기작 마야광. 먼저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새 아이의 아버지인 금세공업자 이두삼은 조직폭력배 유엔파의 금밀수를 도우며 밀수범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촌동생 두한에 뒤치다거리도 하면서 밀수 일을 하던 중 조총련의 제1동포 야쿠자 김순평과 필로폰 거래를 하며 마약 밀수를 알게 됩니다. 한편 중앙정보부에서 유엔파를 조사하게 되자 유엔파는 일반인 출신인 이두삼을 미끼로 쓰고 누명을 쓴 이두삼은 중정의 백운창에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1년 후 이두삼은 로비를 통해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마약 단속반에 인맥이 있는 최진필을 찾아가 자신이 구상한 마약 사업을 제안하고 여동생 두숙과 사촌동생 두한을 비롯한 각 분야를 맡을 인물들을 끌어들입니다. 잘 돼가던 사업은 최진필이 욕심을 부리면서 삐그덕거리고 두삼은 성강파 보스 조성광과 인맥을 맺게 됩니다. 이후 사교계에 인맥이 있는 마약 중독자 구사장과 연계하여 더욱 인맥을 키우고 로비스트 김정아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시 1년이 지난 1975년 두삼은 김정아를 이용해 승승장구하던 중 자신을 고문한 운창을 만나 순평과 함께 운창을 살해하고 조금씩 즐기던 마약에 본격적으로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두삼은 거대한 저택을 짓고 대외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요. 자택 지하에 마약 제조 공장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사생활은 완전히 망가져서 두삼의 부인 숙경은 김정아와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두삼과 별거하고요. 사촌동생 두한은 마약에 중독되어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두한이 검사 인국에게 포섭되어 한 증언들로 두삼이 체포되지만 정화의 힘으로 두삼은 곧 풀려납니다. 야 메이드코리아, 야 뽕꾼 백이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마약에 빠진 두삼을 나무라는 정화에게 화가 난 두삼의 폭력에 정화와 두삼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1979년 인국은 여전히 두삼을 쫓고 두삼은 이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성강을 제거합니다. 이제 적이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동안 두삼의 뇌물을 받고 비호해주던 정권이 12.6 사태로 바뀌어 모두 두삼과의 인맥을 끊게 됩니다. 1980년 중증 마약 중독자가 된 두삼은 마약을 투약하고 부인이었던 숙경과의 통화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당하게 되고요. 자신을 체포하려는 인국과 경찰들에게 산탄총과 맹경까지 이용해 대치하지만 결국 김인국에게 제압당합니다. 결국 두삼은 인국의 압박에 로비를 받은 정재계 인사에 장부를 건네고 징역 15년형을 받음과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감독의 필모도 필모이고 송강호와 이성민을 비롯해 걸출한 배우들을 캐스팅한 이 마야광의 장점과 단점을 그리고 감상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네, 송강호 씨는 정말 몰입하기 힘들었을 스테레오 타입이면서 이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캐릭터를 순간순간 엄청난 에너지로 표현해냅니다. 클라이막스에 보여주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조정석 역시 맹목적으로 고증까지 어기는 검사 김인국을 잘 표현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절대 조정석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소진은 더킹 때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준 후 더욱 발전한 연기로 범죄자의 안으로 불을 얻지만 이 남편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민 씨와 김대명 씨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호연을 보여줬죠. 이희준, 윤재문, 조우진 모두 걸출한 배우이니만큼 무너져가는 극의 흐름에 순간순간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주며 무너지는 서사를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애써 장점을 찾아봤으니까요. 이제 아쉬운 점, 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문제인 각본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전개가 망한 것 같기 때문인데요. 최고의 배우들을 모아놓고도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캐릭터들의 행동에는 동기도 명분도 이유도 딱히 없고요. 두삼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갑작스러운 큰 돈을 얻어 눈이 돌아간다는 묘사마저 약하기 때문에 왜 두삼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에 중독되어 가는지 관객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게 주인공의 공감에 가지 않으니 이야기 자체가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의 캐릭터들 역시 동기가 없죠. 그냥 양아치로사에다가 마약 중독에 빠진 이두환이 어쩌면 제일 납득이 가는 캐릭터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의 서사 역시 맥락 없이 흘러갑니다. 빠른 전개로 그걸 함축시켰다기보다는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야기와 이야기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전개 자체가 산만해집니다. 거기다 이야기 맞춰야 할 초점마저 일관성이 없어 범죄 스릴러와 이두삼의 드라마 그리고 마약을 둘러싼 인간 군상극 중 어떤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영화의 러닝타임이 흘러가면서 이 산만한 극은 갈피를 못 잡고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실화를 대하는 감독의 자세입니다. 극을 보는 중에 느끼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직관적인 요소들 외에도 은연중에 지나가는 요소들이나 보이지 않는 이 빠져있는 요소들까지도 영화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고증들을 지키고 이 편집 등의 후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데요. 이 영화에서는 각본에서는 물론 소품까지 모든 게 영화적 허용 혹은 현실적 한계와는 무관하게 고증에 맞지 않습니다. 검사는 2년마다 이동하는 것도 시구 관공서의 명칭이나 기관이 해당 연도에 안 맞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밀어넘겼습니다. 아니 왜요? 이 영화의 이두삼은 이 실제 인물 이황순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블랙 코미디도 범죄 드라마도 스릴러도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한 영화 마야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내부자들을 너무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게 봤기 때문에 우민호 감독과 송강호 씨가 힘을 합친 마야광을 좀 많이 기대했는데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부디 우민호 감독의 다음 차기작 남산의 부장들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화 마야광에 대한 쌍PD님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 저 그라미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